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이 총선을 2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6명이 식사한 비용 1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정황상 몰랐거나 실수였던 거죠. 그런데 이걸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이 나서 기소한 건데요. 누가 봐도 검찰의 총선 개입령 기소이며 이런 걸 우리는 정치 공작이라고 말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 뻔뻔함. 너무나도 대놓고 벌이는 노골적인 공작질의 수준이 한심한 지경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검찰 룸사롱 99만원 접대는 만원 부족으로 불기소. 330만원 명품 디올백을 뇌물로 처받아도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며 뭉개고 넘어가는가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모녀가 23억 원을 벌어도 통장을 사용당했다며 이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명품백을 놓고 갔고 주가 조작 23억 원은 알아서 통장에 입금됐다는 거죠.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는 4월 총선 전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정치검사의 공작질이 아니면 대체 뭘까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됐던 지난 2021년 김 여사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공범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측근이 14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은 김 여사도 기소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의 친위부대로 불리는 검핵관들이 포진되어 있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됐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행원인 배 전 비서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했다는 건데요. 경기도청 직원까지 합쳐 6명의 밥값으로 약 10만 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밥값은 총 7만 8천 원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김혜경 여사는 본인 밥값 2만 6천 원을 자신이 결제했다는 거죠. 따라서 5명의 밥값 5만 6천 원이 결제된 건데요. 이마저도 결제 사실을 김 여사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7만 8천 원의 식대가 반올림돼 10만 원 식대로 둔갑했다는 사실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해 검찰은 120여 곳이 넘는 식당을 압수수색하는 경이적인 표적 수사의 신기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했는데요. 무려 3년이나 지난 일을 찾아내 꼼꼼하게 탈탈 털어 기소한 거죠. 하지만 배 씨가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일단 김 여사를 빼고 2022년 9월 배 전 비서만 재판에 넘겼는데요. 수원고등법원은 이날 배 전 비서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와 공범 관계가 오늘 항소심에서도 인정된 만큼 김혜경 여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10만원 밥값을 결제하는데 공범이 필요했을까요? 10만원 밥값을 결제하는데 김혜경 여사의 동의나 지시가 과연 필요했을까요? 검찰의 이 같은 신박한 논리가 웃음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10만원 밥값 결제와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누가 봐도 정황상 몰랐다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만일 배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러면 공범으로 보고 있는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끝날 수 있다는 변수를 감안해 의도적이고 계획된 기소를 감행한 건데요.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는 대선을 2달 앞두고 나온 경기도청 전 직원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부인 김 여사가 측근 배모 전 비서를 통해 법인카드를 상습 이용하고 사적인 업무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김 여사는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선 고개를 숙이면서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는 철저하게 총선을 위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인 거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혜경 여사 자신은 몰랐던 식비 10만 원은 기소하면서
면전에서 받은 300만 원 디올백은 모른 척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공정이냐고 비판했는데요. 이게 윤석열의 선택적 공정과 정의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14일 박정훈 대령과 군인권센터가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수상했습니다. 김근태상은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에게 김근태 재단과 민평련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가 8회째였는데요. 이 명예로운 상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날 박정훈 대령의 수상 소감이 감동적이었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박정훈 대령 같은 참 군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역 군인인 신분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민주주의자 박정훈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러한 과분한 상을 주시는 이유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절대 꺾이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말라는 그러한 당부로 알고 제가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벌써 최수근 상병이 그 순직한 지도 7개월째 지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도 같고 그 시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작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최수근 상병이 순직한 날이.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저희 부하들은 그 병사의 죽음의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제가 직접 대면 보고를 다 했습니다. 언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재도 다 득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결정은 다 뒤집어지고 상황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 앞에서는 누구든 다 평등하다. 그것이 이병이든 장군이든 심지어는 절대 권력자이든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국가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인 역시 제복을 입은 시민일 뿐입니다. 똑같이 인권이 있고 특히 최상병은 본인의 죽음에 억울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실체는 규명이 되어야 되고 책임 있는 자는 거기에 응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 그것이 맞고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보고를 드렸고 하지만 지금에서는 서로 주장이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결정에 대해서. 저희 부하들이 1심 단결해서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저를 봐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선택이 올바랐고 정의이고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얼마인지는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또 그 과정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도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가족과 제 부하와 또 수많은 국민들이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멈추지도 않을 것이고 좌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저한테 과분한 이런 상을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제가 제 자신한테 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박정훈 대령, 너희 선택은 옳았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 당당하게 나아가라. 충분히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감사합니다. 저희 말을 전통 주셔서.